여기에서는 큰 문제 없을 거니까 앞으로 쭉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안녕하세요. 부동산 2인자의 안진우성 멘토입니다. 이번에 만나게 된 명도 대상은 80대 치매 노인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이번 물건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전 낙찰자분이 낙찰을 포기해서 저희가 좋은 가격에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는 이런 상황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명도를 하러 가니까 80대 할머님, 즉 소유자분은 자리에 누워서 계시고 80대 어르신 한 분이랑 같이 그 집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님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었고 할아버지도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알아듣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에게는 자식들도 있는데 할머니가 이런 상태,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요. 처음에 명도를 하러 집에 찾아가니까 제가 사기꾼이 아니냐면서 굉장히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이사비 1,1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이사를 못 나갑니다. 그전에는 나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못 나가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뜸 사기꾼이 아니냐면서 굉장히 저를 몰아붙이기도 하셨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1,100만 원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진짜로 가실 곳이 없어서 1,100만 원을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알아보니 이전 낙찰자에게도 이사비 1,100만 원을 요구하고 소통을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보증금 700만 원을 포기하고 미납이 됐던 상태이더라고요. 이전 낙찰자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꼭 연락주세요. 저희가 경매를 포기하지 않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접 명도하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채무자라고 하지만 이 엄동설안에 만약에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되면 이 어르신들이 어딜 가게 될까요?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잖아요. 자식들도 책임지지 않는데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고 싶진 않아요. 저도 잠시나마 포기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물건 찾아서 돈 벌면 되니까요. 이전에 낙찰받고 미납하신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내가 이 물건을 포기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낙찰받았었을 때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강제 집행을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요. 환자든 노인이든 자기 집이니까 법적으로 맞긴 맞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조금 수고를 드리더라도 제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도 이런 물건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경매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게 명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초보자분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양한 만큼 명도에도 정말 다양한 어쩌면은 기상천외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이사비도 요구하지 않고 나가는 점유자가 있는 반면에 온갖 진상을 부리는 악성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명도가 어려운 상황이면 너무 많은 고민이 됩니다. 내가 정당한 낙찰자인데도 말이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의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공경매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물건에 투자한 시간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공경매 투자자들에게 명도에 관련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집요하게 방법을 찾아본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내 마음 지키면서 안전하게 명도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어르신의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가 처음에 법원에서 낙찰을 받고 갔었을 때 저를 사기꾼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르신을 도와드리려는 입장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집 부곡동으로 제가 가서 어르신을 계속 만나 뵈면서 저는 절대 어르신에게 해가 끼치려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이 다만 조금 더 편안한 곳, 이런 경매가 진행되는 집이 아니라 편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어찌 보면 버림을 받으신 그런 어르신들은
적대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게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 이후 두 번째 단계로 주민센터에 가서 해당 주택가 담당자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명도가 되시는데 당장에 갈 곳이 없다. 혹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주거 서비스는 없는지 확인을 해보니 공무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LH에서 나오는 긴급 주거 서비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신청해 드릴 테니까 다만 시간을 조금만, 적어도 이 서류가 접수되고 집이 나오는 데까지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어르신에게 다시 한 번 더 관련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그러고 일체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그래도 집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편안하게 계셔야 되기 때문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나름대로 다른 준비를 또 하나 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곡동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일처리가 되는지를 상록구 구청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한 건데, 상록구 구청의 주택과 담당자가 현재 LH공사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에 따라서 명도에 대한 일정을 다시 한번 또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2월 말 정도가 되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주거 서비스 주택이 나왔다. LH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곳에서 이 주택이 나왔으니까 어르신을 한번 모시고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공무원분에게. 이거 저희가 또 어르신 모시고 집까지 보여드리고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은 따로 뭐 정책이 없어서 이거는 직접 낙찰자분이 좀 데리고 가주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어르신을 모시고 긴급 주거 서비스가 나오는 주택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집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보러 갈 겁니다. 어르신 같이. 어르신, 오늘은 어르신이랑 같이 집 보고 나서 계약을 하러 갈 거예요. 계약을 하러 갈 거니까 우선 집 보고 나서 안양으로 갈 겁니다. 어르신 지금 같이 가실 거예요. 지금 옷 입고 같이 가시죠. 우선 집부터 보고. 네. 바로 앞이에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어르신 추우니까 위에 옷 입으셔야 돼요. 네. 긴급주택 주거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요건이 맞으신 분들을 임시로가 아니라 앞으로 쭉 거주하실 수 있게 거주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매입임대 사업이에요.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혹은 건설사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굉장히 저렴해요. 월세는 지원이 되는 거죠? 월세도 지원이 됩니다. 이게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는 또 따로 필요합니다. 어르신 차옵니다. 차. 이쪽 차. 저기 저 건물입니다. 어르신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방 3개, 화장실 하나. 비교적 최근에 지어져서 우풍이랑 그런 것도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따뜻하기도 따뜻할 거고요. 화장실 어디야? 화장실은 여기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수압도 나쁘지가 않고, 이게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이제 여기를 계약을 하실 거예요. 어르신 여기 집 괜찮으신가요? 걸어서도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이 집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 LH 공사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계약서만 쓰시고 나면은 여기로 바로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집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가서 마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일 처리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제가 다 한 거예요. 공무원들 맡겨놨으면 한 6개월 걸릴걸요 이거. 어제도 공무원이 이렇게 제가 전화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상황을 왜 자기를 몰랐다고, 상황을 하나도 진행 상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집 나왔어 라고 물어봤는데 답답한 거죠. 저도 안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되지. 남을 믿고 혹은 누군가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독입니다. 집행비 내면 네. 시간들이 다 그렇죠. 집행관들이 알아서 다 하죠.
물리력으로 해서 네.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뒤는 어떻게 해요? 제 말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내가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죠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죠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더 얘기를 할까요, 제가? 답답해서 속이 미어집니다, 미어져. 공무원들도 민원이 많다 이거죠. 뭐 바쁜 거 이해해요. 힘든 것도 이해하고 민원 많은 것도 이해하고 만만한 게 공무원인 것도 이해를 하는데 진짜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아예 안 가는 거니까 그냥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종전에도 이렇게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이게 부담돼서 미납을 한 거지. 돈 1,000만 원 날리면서. 공무원 마음도 이해가 가요. 가이드라인이 없을 거니까. 그럼 당연히 저분들은 어떻게? 저분들은 진짜 취약계층인데 답답한 거죠. 방문해서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더라고요. 2016년에 지어진 신축의 다세대 빌라에 평형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의 신축 다세대 빌라가 나왔기 때문에 어르신께서는 그 주택이 마음에 드셔서 바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주택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담당 공사를 확인해 보니 안양 지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양까지 와야 된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입니다.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다니고 저희가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직접 모시고 계약서를 쓰러 간 이유는 이게 공무원들이 믿고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해주길 바라면은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직접 움직이게 되면 2달 안에 마무리가 돼요. 저희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르신 이제 집은 마음에 드시죠? 네. 집은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필요합니다. 준비하셔서 바로 이동하시죠. 할아버님 명의로 하는 건가요? 할아버지 명의로. 네. 할머니가 그냥 더 지워주시는 거. 자식들이 있으셔서. 아, 자식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차에 타시면 됩니다. 안양 그 매입 임대 갈 겁니다. LH 공사로 가요. 어르신 안전벨트 매주시겠어요? 안전벨트. 네. 안녕하세요. 그 매입 임대 사업 계약서 쓰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르신 앉으셔서 네 신분증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LH에서 나라에서 보증하는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르신한테 한번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크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그 임대료 주거급여는 한번 여쭤보셨어요? 동사무소 가서 싸울 겁니다. 받아와야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모시고 LH 공사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계약서 작성관의 보증금을 확인해 보니까 총 400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2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긴급 주거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보증금 50% 감면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증금 200만 원을 납부를 됐어요. 그 중에서 어르신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마련하실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100만 원을 납부를 하시고 남은 100만 원을 제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세가 솔직히 너무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월세가 매달 20만 원 나오는 거 이거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좀 들들 볶았습니다. 공무원을 볶으면 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월세 21만 원 중에 17만 원은 나라에서 주거용 월세로 지원을 받게 해드렸고 최종적으로 어르신은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매달 납부를 하면은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금 지원도 다 받아드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감면 서비스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실 때까지는 최대한 편안하게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또 방문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사 3일 전에 방문을 한번 했어요. 어르신 이제 이사 가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일 정도 남으셨는데 이제 이사 가시고 나면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께서 지금 이사비를 납부하시기가 조금 힘든 상황일 것 같아서 이사비도 저희가 다 납부를 했으니까 편안하게 계셔주시면 됩니다. 포장이사가 안전하게 모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명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심에 있어서 80대 할머님은 치매가 조금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이 또한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연관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사회복지사님이 안전하게 이사를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명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제 마음도 너무 편했고요. 방은 좀 따뜻하신가요, 어르신? 네? 방은 좀 따뜻하세요? 네? 방 따뜻하세요, 어르신? 뭐라고 나 잘못 알았겠네. 방이 따뜻하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 한 번만 전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내시기 불편하지 않게 마지막으로 체크 한 번 해드릴게요. 이삿짐이 조금 있다가 들어옵니다, 어르신. 곧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어르신이 이제 여기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님들도 이쪽으로 오실 거고 공무원도 아마 방문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방문을 할 겁니다. 지내시기 불편하지 않게 여기에서는 큰 문제 없을 거니까 앞으로 쭉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이제 지내실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오후에는 여기 이삿짐이 들어올 거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전하게 이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집은 좀 어떠신가요? 집은 괜찮으신가요, 어르신?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또 방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어르신. 들어가 볼게요, 어르신.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르신. 네. 우여곡절 끝에 어르신들을 새 집으로 모셨고 지금은 편히 쉬고 계십니다. 경매, 공매는 돈이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순히 어렵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경매, 공매 투자의 어두운 부분일 수도 있고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저는 남들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는데요. 어떨 때는 정말 마음씨가 못된 점자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될 때도 많았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사정이 딱하고 억울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들을 내가 내보내야 되는 입장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경구매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물건을 진행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낙찰자가 되고 나서 막상 이런 상황을 마주하니까 아무리 남의 돈을 안 갚은 채무자라고 해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내보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내보내는 그런 분들 정말로 있습니다. 내가 낙찰을 포기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어르신들한테 사기꾼이라고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나 몰라라 하는 공무원들 언성을 높이면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 나름 속도 되게 많이 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어르신들도 집이 마음에 든다, 고맙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저도 기분이 좋고요. 이번 물건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도 막상 낙찰을 받고 나면 명도 대상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혹은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가 분명히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도 주면서 내 돈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사한 집이 바로 뒤쪽에 보이는 집입니다. 신축이에요, 나는. 공무원들이랑 싸우고 어르신한테 처음엔 욕도 많이 먹고 정말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화도 많이 나시고 특히 어르신 자식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간혹 명도를 하다 보면은 자식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럴 때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도 지금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솔직한 말로 마음은 너무 편합니다. 제가 이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명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집 알아봐드리고 월세 지원 가능한 거 여부 알아봐드리고 이삿짐 알아봐드리고 그렇게 명도를 한 과정 자체가
우선은 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분명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낙찰자들을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가실 집을 알아봐드리고 명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으면서 명도가 수월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방법을 찾으시고 모르시면은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은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정리를 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랑 연계를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도 빨리 명도를 해야 돼 라는 생각에 휩싸이시게 되면은 오히려 꼬여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무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명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매뉴얼이 없습니다. 매뉴얼들이 없다 보니까 일 처리를 하고 싶어도 공무원분들도 분명 답답한 부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서로가 이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걸음씩만 물러서서 대화를 통한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명도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천천히라도 행정 절차는 반드시 진행이 되니까요. 저 또한 이게 공무원분들이랑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를 많이 한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다 나몰라라 하고 공무원들은 매뉴얼이 없으니까 당황하다 보니까 저 또한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도 좋게 좋게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가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명도 분명히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우 많아요. 저도 화나고 저도 정말 짜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좋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자산을 축적해야 되니까요. 부를 늘려가는 방법이 경매가 가장 빨라요. 경공매를 배우시면 반드시 언젠가는 노동 수입이 아닌 자본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인자 수석 안진우 멘토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